네, 종천고등학교 최지은 선생님께서 오늘 첫째 날 세 번째입니다. 정보 프로젝트 나만의 플레이북 프로그램 제작하기라는 주제로 수업 나눔 30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눔과 토크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천고등학교 정보교사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화면 공유를 먼저 해드릴게요. 6시 30분까지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리네요. 잠깐만요. 우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수업의 제목은 나만의 플레이북 프로그램 제작하기이고요. 저는 종천고등학교 교사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봇이라는 게 어떤 플랫폼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플레이봇이라는 건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는 블록 기반 언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록 기반 언어로 학습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에 와서 바로 이렇게 텍스트 기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블록 기반일 때는 뭔가 결과가 눈에 딱 보이니까 쉽게 잘 하던 것도 텍스트 기반으로 갔을 때 갑자기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수능 교과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나한테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잘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찾다가 이 플레이봇이라는 플랫폼 알게 되어서 이걸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봇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연두색 이 부분을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레이봇 화면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고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옆에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으로 뭔가 이 명령어에 의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걸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텍스트 코딩을 입문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 저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과 이걸 가지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나만의 프로그램 제작하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총 6차시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주제를 고를 때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그냥 각자 선정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주니까 아이들이 좀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는 이렇게 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좀 융합해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라 라는 취지에서 이런 타교과 융합이나 아니면 본인의 진로랑 관련된 어떤 좀 심화된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큰 카테고리를 잡고 세부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이렇게 한 차씩 갖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로봇이 움직이는 그 부분이 다 월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 이 월드 스토리는 어떻게 짤 것이고 이 월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그 차시로 활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코드를 구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이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이 구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하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시연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 차시별로 하나씩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 주제 선정 단계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저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주제를 정한 거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정하고 프로그램 제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 주제 선정 이유를 반드시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고른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1시간을 아예 통으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올해도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보내준 이런 프로그램 제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시 주제 선정 시간을 마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월드를 제작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월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얘가 플레이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정해주는 것부터가 이제 크기를 설정하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들고 각자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꾸밀지 배경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것도 이제 정하고 이후에는 이제 이 스토리 자체를 설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같이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랑 융합을 해서 학생들이 뭔가 DNA 전사 과정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이제 한 학생의 것인데 지금 요거는 아직 코드를 넣지 않은 전사되지 않은 DNA를 나타낸 어떤 월드 상황을 이렇게 학생이 구성한 부분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학생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뭔가 계층과 관련된 이런 월드도 뭐 이렇게 하층, 중층, 뭐 상층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월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세계사랑 융합을 해서 이런 알렉산드로스 3세의 영토 정복전의 어떤 월드 상황 이렇게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영토가 정복된 상황을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코드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드를 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4, 5차시 같은 경우에는 코드 구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드 구현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한테도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좀 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결정된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먼저 로봇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그걸 코드로 구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DNA 전사와 관련된 그 월드를 만들었던 학생은 이런 식으로 전사 과정을 뭔가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꾸문이나 입후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방향 전환 같은 경우도 이제 벽 같은 걸 만났을 때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 중에 하나인 그 사회문화와 융합했던 계층 구조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알고리즘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정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 시연을 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많은 학생들이 좀 이 사회문화 개념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바로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알고리즘과 우리의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방금 말했던 요 사회 계층 구조 만들기 알고리즘을 썼던 학생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함수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이 학생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가져와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자녀 중층을 하층으로 만드는 함수와 부모 중층을 뭐 하층으로 만드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제가 세계사와 융합했던 학생이 만들었던 이제 첫 번째 월드이고요. 이 안에 이제 학생이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땐 이런 식으로 영토가 확장된 걸 뭔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각화해서 잘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구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까 만들었던 월드와 코드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이 자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학생들마다 배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만의 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항상 이걸 만들고 있고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원하는 학생들은 간단하게 자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연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차시가 구성이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종천고에 4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되게 많은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혹시 이 화면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학생은 이제 선택정렬이라는 저희 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정렬 중에서 선택정렬을 학생이 골라서 이걸 내가 한번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속도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속도를 작게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이제 시작하면 지금 이 숫자들도 다 랜덤하게 계속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행할 때마다 이 숫자의 세트가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파란 색깔에 있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들을 계속 찾아가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계속 빨간색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분홍 색깔 로봇이 제일 작은 숫자를 찾고 있고 여기선 제일 작은 게 이 4번, 4라는 숫자였으니까 그 4라는 숫자와 아까 파란색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정렬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선택 정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도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학생이 이걸 이렇게 시각화해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 앞부분은 다 모두 제일 작은 숫자를 찾아오니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 끝이 나면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오른사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은 이 정도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뒤에서 이제 좀 보고 사진을 좀 찍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건 주제 선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월드 제작할 때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월드를 이렇게 만드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코드 구현한 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코드를 꼭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찍어놨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우선 이 프로젝트 자체가 모든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활용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면 좋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서도 조금씩 더 세부 채점 기준을 정해서 채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너무 혹시 빨랐나요? 아닙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관련돼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질문할 거 이것저것 같이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네, 그 사회문화하고 융합수업 하면서 계층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 말하기로는 이제 목표치를 학생이 정해줘서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 학생 걸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층, 뭐, 계층을 뭐 몇 퍼센트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주고, 그 클릭을 하면 그 계층의 색깔이 바뀌면서 뭔가 퍼센트를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맞게 만들었는지를 계속 중간중간에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그걸 확인해주는 코드를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결말이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나올 수 있게끔 학생이 구성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아직 아까 보여드린 거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 요건 학생 시연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직은 이제 배포 바로 직전 단계여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 선생님 제가 말씀하시려고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저 양지중학교 신현정입니다. 여기 지금 최지은 선생님 아까 그 선택정렬 프로그램 되게 네, 인상 깊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거 플레이보 수업 하실 때 이거 정규 교과에서 네.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게 지금 보니까 함수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러던데, 그러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몇 차씩 수업을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중천고에 있으면서 집중이 수제 하는 학년도 해봤고, 또 첫 해랑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이 될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이제 구조를 다 애들이 제대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해야 되니까 한 11월 정도부터 거의 한 달 정도를 잡고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집중이 수제로 이제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학기 말 정도에 이제 한 2주 정도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3차시씩.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최지은 선생님 지금 요 영역이 네. 세종정보교과교육연구회에서 이제 활동하신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여기에는 아마 연구회 활동에 대한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연구회 활동도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회 같은 경우는 두레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두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이제 두레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올림피아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또 해설 영상도 같이 제작하고 하면서 조금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요즘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정보교과를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서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보국가 연구회는 꽤 그 둘의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 세종에 있는 정보 선생님들 거의 다 들어와 계시는 거죠. 네.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어, 중등이? 총 한 30,
30분 정도 되시죠? 정도가 맞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주요 그 국영수가 아니면 그 중등이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내외가 가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활동하기 사실 참 좋은 우리 여건이긴 하죠. 네, 예, 네. 예, 그 두레 활동을 해서 아주 그 계속 그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저기 그 교과교육연구회 회장님들하고 그 의원진하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자부심이 넘치시더라고요, 회장님이요. 네. 그 남자 선생님 그분 맞으시죠? 네, 여기 와 계신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회장님, 저기 교과교육연구 회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문광희 선생님. 회장님이 지금 바쁘신 것 같다고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나 같이 말씀 나누실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기 참가자 중에 교장 선생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아니 정청구 교장 선생님, 네,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들 질문하시라고 네. 예, 예, 나눔하는 시간입니다. 예. 네. 너무 침묵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하이테크 김영대 교감 선생님도 들어오시는데 비디오가 불가하다고 그 질문을 아까도 그 전차지에서도 그 채팅을 통해서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시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목소리로 그냥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저기 최지은 선생님 채팅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신현정 선생님께서 선택정렬 코드를 공유해 주실 수 있냐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그것도 찾아놓기는 했거든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이거 좀. 여기 학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던 코드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젝트 수업이 좀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좀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의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성적대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은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신현정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거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하는 이 거예요?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진행을 했었어요. 좀 네, 수준이 다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이 코드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게 높은 뭐 어려운 건가 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예, 예.
지금 이 학생은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 수업을 계속 의미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결과물을 내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종총부 발령 받아서 첫 해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유의미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이걸 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의 한계를 좀 정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네, 참여자에 보니까 교육감님도 이 수업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면 도담중 심지영 선생님께서 대단하네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대단하는 의미겠죠? 학생 아까 그거 보고 학생이 학생이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그래서 건가요? 감사합니다. 둘 다 대단합니다. 아, 그냥 진짜 문외한으로 묻는 건데 이게 이런 걸 우리 코딩 교육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막 요즘 막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부합이 되고 지금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정보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하게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그런 그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이 시대에 부응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하지 않는 이유도 아이들이 일단 생각해보는 것, 컴퓨터처럼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문법만 익혀서 하려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같은 문제를 똑같은 풀이로 풀어나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뭔가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코드를 스스로 구현해보고 이런 걸 또 서로 공유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얼추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없으시네요. 말씀하시는 최준 선생님 그 목소리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발랄함이 막 묻어나와서 듣는 내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30분 기분 좋은 나눔이었습니다. 자, 종천고 최준 선생님께 박수 보내면서 첫날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